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회견했습니다. 구시 잡지는 습근평 총석의 종료 문장,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상해 고찰시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이 광범한 간부와 군중의 열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습근평 국정 운영을 루남 제5권 카자흐스탄 초천 소개회가 아스타나에서 거행됐습니다. 리강이 캄보디아 수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왕혼영이 중조 5호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수 방지의 종료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지 각 부문에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홍수 방지 긴급 재구조 등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란에 대해 여러 차례 타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미군의 공격적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오후 국가주석 습근평은 상해 석유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대통령 토카예프를 회견했습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세계 100년 변혁이 심각하고 복잡하며 중가 관계가 고음과 세례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거대한 협력 잠재력과 넓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방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분투 속에서 끊임없이 영광을 창조할 수 있었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진리를 추구하고 인민에 깊이 뿌리내리며 역사적 사명을 용감히 수행하고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며 투쟁에 능하고 자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왜서 해낼 수 있는가 하는 핵심 암호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국가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계획으로 전면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발전 전략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공동 발전을 지원하고 중카 전략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카 전면 협력을 확고히 추진하는 것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利益에 부합됩니다. 쌍방은 무역 혁신 발전을 추진하고 무역 구조를 최적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다국 전자상 거래와 서비스 무역을 육성해야 합니다. 에너지 및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주요 프로젝트 실행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상호 연결 건설을 추진하고 더 많은 직항 항공편을 증가하며 국제 도로 운송 편리성을 높여야 합니다.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중국은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유해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카 문화 교류의 해를 잘 개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의료, 보건, 체육, 매체 등 협력을 강화해 세대 간의 우호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4가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고 UN, 상해협력기구, 중국 중앙아시아 기제 등 다자 기제 내에서 조정과 협력을 강화해 국제 공정과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원합니다. 토카예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혁신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상해에 와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 참석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며 습근평 주석의 현명한 지도 아래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관계를 카자흐스탄 외교의 최우선 방향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과의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측은 습근평 주석의 량자 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한 의견을 중국 측과 함께 적극 이행할 것을 완전히 동의합니다. 중국 측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무역, 투자, 교통, 에너지, 농업,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며 인문 교류를 촉진해 양국 관계 발전이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카자흐스탄 측은 습근평 주석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창의와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 이념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며 UN, 상해협력기구, 중국 중앙아시아 기재, 아시아 신뢰 구축 등 다자 플랫폼에서 중국 측과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협력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 안정을 함께 촉진하기를 원합니다. 회견 후 양국 정상은 경제, 무역, 교통, 재정, 매체 등 분야의 여러 협력 문서에 서명하고 발표하는 것을 공동으로 목격했습니다. 채기, 정설상, 왕리, 진길령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7월 16일 출판된 제14기 고시 잡지는 중공장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이 주석인 습근평의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연설이 발표되었습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민족 인민을 단결시키고 이끌어 부단히 분투하여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및 건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습니다. 105년의 끊임없는 분투는 중국인민의 앞날과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열었으며 막스주의의 강대한 생명력을 보여주었고 세계 역사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단련시켰습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05년의 분투 속에서 계속해서 휘황찬란함을 이룰 수 있었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당이 다른 정당과 정치 역량이 갖지 못한 탁월한 특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항상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았고 인민 속에 깊이 뿌리내려 항상 든든한 기반을 가졌으며 역사적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고 항상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항상 시대를 앞서 나갔고 과감히 싸우고 잘 싸우며 항상 필승의 신념을 간직했으며 자신의 건설에 힘써 항상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실제와 결부하여 당의 탁월한 특질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확대하며 당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본색을 잃지 않으며 맛을 잃지 않고 항상 강력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신시대 새로운 노정의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려면 모든 중국 공산당인이 신념을 굳건히 하고 분투를 이어가며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조해야 합니다. 반드시 당의 기본 리론, 기본 노선, 기본 방향을 견지하고 반드시 인민에 의지하여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창조해야 하며 반드시 전진하는 길의 위험과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반드시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반드시 전면적이고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갱신의 고품질 추진은 도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착수점입니다. 얼마 전 습근평 청서기가 상해에 와서 고찰하면서 사회구역을 방문해 민생을 요야하고 변화를 살펴보며 인민 도시 이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도시갱신을 고품질로 추진할 때 대해 일련의 중요 지시를 내렸습니다.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간부와 군중 사이에서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두들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도시갱신의 각항 사업을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천해 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시민신촌 주민구는 상해시 황포구 보튼로 211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1957년에 지어진 4동의 주민용 건물로 이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낡고 허름한 주민구역이었습니다. 2022년 황포구는 이곳의 낡은 주택에 대해 종합개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음력설 3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육속 이사해 입주했습니다. 고찰 기간 습근평 총서기는 사회구역 종합봉사소를 방문해 상해시의 위생시설이 없는 낡은 주택개조 추진 정황과 낡은 도시구역 주민들이 변기통을 들고 다니는 문제, 그리고 단지 개조 정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사업인원에게 관련 정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총서기가 이곳에 와서 우리의 먹거리와 주거 환경 같은 사소한 일들을 관심해주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좋은 새집에서 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당과 국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정책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매우 관심하고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가 있는지, 주차가 편리한지 등 사소한 일까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중심 도시로서 황포구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도 있지만 낡은 주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민생의 작은 일을 제일 중요한 일로 여기고 낡은 주택단지 개조를 추진하며 사소한 부분에서 질과 효율을 높이고 전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물이 낡고 초라했으며 많은 주민들이 변기통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가정이 독립적으로 분리되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화단이 만들어져 시민 신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현저히 제고됐습니다. 고찰 도중 주민 주공리는 총석이에게 몇 년 동안의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총석이는 그에게 공산당은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며 군중이 편리하게 살고 즐겁게 일해야 하며 생활이 편안해야 당과 정부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총석이에게 부엌은 지금 단독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3가구가 함께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10가구가 화장실 하나를 함께 사용했는데 지금은 가정마다 독립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지와 잎사귀에 정이 깃들어 있듯이 백성들의 생활은 하나의 작은 가정의 일인 동시에 국가의 큰 일입니다. 저는 매우 감동됐고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국가의 좋은 정책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대적인 인민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도시의 낡은 주택단지를 개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환입니다. 지방에서 중앙까지 습근평 총석이는 이에 항상 높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2019년 그는 상해 고찰시 처음으로 인민의 도시는 인민이 건설하고 인민의 도시는 인민을 위한다는 중요한理念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상해는 도심촌 개조 프로젝트를 전면 진행하고 낡은 주택의 종합 개조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상해 전역의 도시 재개발 사업이 전부 끝났습니다. 2025년 9월 마지막 14,000여 가구를 대상한 변기통을 들고 다니는 개조 임무가 마무리되면서 상해의 수백만 주민들은 변기통을 들고 다니던 역사를 완전히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 고찰에서 총석이는 꾸준히 힘을 기울여 백성들이 관심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하고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기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는 작은 일로 보일지 모르나 군중의 편리한 생활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석이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관찰해 인민 군중의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도시갱신, 기층봉사 등 민생 실무에 힘써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것입니다. 사회구역은 도시관리 체계의 기본 단위입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당 건설 인도를 진일보 강화하고 완전한 사회구역과 편리한 생활권을 구축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심입 관찰하고 사회구역 당 조직의 지도 아래 주민위원회, 가옥 소유주위원회, 물류서비스 기업의 협력 운행 신모델을 적극 탐색하며 더 많은 사회구역 자원을 연결해 우리 당 조직 군중봉사 중심의 활동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고 편민 채소시장의 봉사를 더욱 잘하며 모두가 더 편하게 생활하고 관계가 더 화목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16일부터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홍수방지 사업 관건 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고찰 도중 습근평 총석이는 위험 요소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홍수방지 긴급 재구조 사업을 잘 진행해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총석의 지시정신을 확고히 관찰하여 도시지역과 농경지의 배수 능력을 강화하고 수위를 지속적으로 감측하며 취약 지점을 면밀히 주시하고 각종 돌발 위험을 잘 처리해 안전 최선을 지키고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잘 지키겠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잘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전 우리는 재복구 및 긴급복구 작업을 전력으로 조직하고 리재민들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각종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2차 재해를 방지하며 재후 리재민 안치 및 재건 사업을 질서 있게 잘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국정 운영을 논한 제5권 카자흐스탄 추천 소개회가 15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됐습니다. 참석한 귀빈들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습근평 국정 운영을 논한 제5권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전면적으로 반영했고 국제사회가 중국식 현대화를 이해하고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권위 있는 도서를 제공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현대화의 길을 함께 걷고 있으며 양국은 습근평 주석의 중요한 저서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 경험을 깊이 있게 교류하고 있는데 이는 중카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7월 16일 오전 국무원 총리 리강은 북경인민대회당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에 참석하고 사업 방문으로 중국에 온 캄보자 수상 훈 마넷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중국과 캄보자는 함께 발전하는 좋은 동반자이며 깨뜨릴 수 없는 철통 같은 우정을 갖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얼마 전 방문한 훈센 주석과 회동을 갖고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수상님과 만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캄보자와의 관계를 주변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캄보자와 상호 지지를 확고히 하고 긴밀히 단결 협력해 신시대 전천 후 중국 캄보자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희망합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캄보자와 다이아몬드 육자 협력, 공업발전 회랑, 어미회랑 건설 등을 더욱 심화 실질화하고 기반시설, 무역, 신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유능한 중국 기업들의 캄보자 투자를 지지합니다. 쌍방은 교육, 문화, 매체 등 인문 교류를 강화해 국민 간 이해와 친밀감을 증진하고 동시에 사이버 도박과 전신 사기 범죄의 온상을 제거하는 데 협력해 양국 국민의 안전을 더 잘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져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캄보자는 입장 조율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利益을 수호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와 국제적 공정과 정리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훈마넷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캄보자와 중국은 전통 우위가 깊으며 중국은 캄보자가 가장 신뢰하는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이며 친구입니다. 캄보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무역, 투자, 기반시설, 신에너지, 상호 연결, 인문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사이버 도박과 전신 사기 척결을 위한 안보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 협력을 심화해 양국 신시대 전천 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길 희망합니다. 오정룡이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7월 16일 중국 당정대표단을 인솔하여 조선을 공식 친선 방문한 중공좌왕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헌행은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과 함께 중조 우호 협력 호조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초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왕헌행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65년 전 중조 로일대 지도자들은 중조 우호 협력 호조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인민의 전투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요한 정치적 법률 토대를 다졌습니다. 65년 동안 쌍방은 조약 정신을 견지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단결 협력하며 어깨 겹고 분투했습니다. 정치적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공고해지고 교류 협력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전략적 협력이 날로 심화돼 세대적으로 우호적이고 운명을 같이 하며 서로 돕는 중조 관계의 선명한 특징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습근평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가 이룩한 중요한 공감대를 확고히 관철시달하고 중조 우호 협력 호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공동으로 성대히 기념하는 것을 계기로 훌륭한 전통을 고양하고 중조 관계의 전진 방향을 확고히 파악하려 합니다.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하여 양국인민의 복지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려 합니다. 시대의 책임을 과시하고 손잡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려 합니다. 박태성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조중우호 협력 호조조약 체결 65년 동안 조중 관계와 양국의 사회주의 사업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및 안전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념 활동을 성황리에 거행하여 조약의 중대한 전략적 의의와 조중 우위의 강대한 생명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측은 김정은 총비서와 습근평 총서기가 이룩한 중요한 공감대를 받들며 조약 정신을 계속 고양하고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중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해 조중 신선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려 합니다.
초대회 기간 조선 측은 중조 우위를 찬미하는 명곡을 공연했습니다. 왕동봉이 활동에 참석했고 중조 양측에서 약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17일 상해에서 개막됩니다. 현재 모든 준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 박람회 전람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회의 전시 부분이 모두 설치 완료됐고 전시장 내 수천 대의 AI 카메라가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함께 개막 전 마지막 순회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대회는 지능형 파트너 함께 창조하는 미래를 주제로 해 처음으로 3개 지역 4개 전시관 방식으로 확대 개최되며 전 100여 개의 참가 기업과 300여 종의 글로벌 최초 공개 제품이 모였습니다. 또한 158개의 포럼 및 부대 행사가 마련됐고 1,500여 명의 국내외 원사, 최고 전문가, 기업 지도자가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의 귀빈 진영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 처음 참가합니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중국의 개방적인 태도 또한 이번 대회에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중국은 실용적인 기존 제정자이자 능력 건설자와 안보 협력 파트너입니다. 세계 인공지능 대회 개최는 중국이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인공지능 발전 경로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고품질 발전에서 민생 보장 및 개선 형제정책 계열보고회 제4차 보고회가 16일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생태환경부 부장 황윤초는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이 전례 없는 강도로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해 중점 정비에서 시스템 관리로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행동으로 글로벌 환경관리 참여자에서 선도자로 실천적 탐구에서 과학적 리론 지도로의 중대한 전환을 이루었으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15차후에는 전망기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염 방지와 생태계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가속하며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안전 최저선을 지키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서 새로운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재 동북지역에서 며칠 지속됐던 집중호우는 끝났지만 긴급구조 및 배수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각 지 각 부문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홍수방지 및 대비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일 아침 흥룡강 목단강 온천 구간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자 목단강 무장경찰지대의 장병들은 신속히 온천 구간으로 출동해 강변 일선을 따라 9,000개가 넘는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방어 제방을 설치하며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상류에서 유입된 물의 영향으로 명안시 경내의 경박호에서 범람이 발생했습니다. 16일 아침 10시까지 경박호는 홍수 제한 수위 1.47m를 초과했고 일부 마을이 침수됐습니다. 경박호와 가장 가까운 향진인 발해지는 이미 8개 촌 군중의 대피 작업을 마쳤으며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강연한 향진 군중의 대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요령무수는 이번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도로가 끊기고 파손된 구간이 총 81곳에 달했습니다. 현재 전시에서 재해복구 및 재건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6일까지 59개 구간의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15일 길림 매화구시는 휘발하의 홍수 최고 수위 영향으로 일부 구간에서 강물이 넘쳐나며 강변 지역의 주민구역이 침수되었습니다. 한 산모가 갑작스럽게 발병하여 소방구조대원들이 구조에 나서 결국 산모와 영아를 성공적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현재 길림에서 피해가 심각한 도나시 시내에는 여전히 침수가 있어 배수 및 긴급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전 지역에서 도사 제거와 방역 소독 등 작업도 동시에 진행돼 군중의 생산과 생활 질서를 최대한 빨리 회복할 예정입니다. 국가재해방지 감소구조위원회 판공실과 응급관리부는 길림의 폭우와 홍수재해의 영향을 고려해 국가식량물자비축국과 함께 길림의 접이식 침대, 담요, 가정용 응급키트 등 9,000점의 중앙재해구조물자를 조달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16일부터 향후 3일간 집중호우가 화북, 서북, 사천분지 및 서남, 화남 일부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번 집중호우는 범위가 넓고 일부 지역은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가홍수방지가뭄대처 총지휘부는 16일 산서, 하남, 섬서를 대상으로 홍수방지 4단계 비상대응을 발령했습니다. 기자가 16일 수리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올해 홍수방지 중요 시기 우리나라 남북방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많아 가뭄보다 침수가 더 심각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자주 발생하며
강한 태풍이 북상해 내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홍수방지 사업은 여전히 엄중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수리부는 장강, 황하, 회하 등 묘역에 5,268개 대형 및 중형 저수지를 조정해 704억立方미터의 홍수를 막음으로써 홍수재로 인한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16일 2026년 종곡문명 향풍대회가 산동 림기에서 개최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당의 혁신 리론을 촌과 가정에 전파하고 전통 마을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향토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하고 가정에서의 가훈, 가풍 건설을 강화하며 인터넷으로 문명 향풍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 토론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26 세계시장대화 시쌍반나 행사가 운남성 시쌍반나 따이족 자치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24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100여 명의 귀빈들이 경홍시, 맹해현 등지를 방문해 중국의 실천과 경험을 요약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경로 및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해군 2026년도 비행 후보생 모집 사업이 최근 종료됐습니다. 올해 모집된 인원의 평균 대학 입학 시험 성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학생 모집 유형은 일반 고중 졸업생, 해군 청소년 항공학교 졸업생 및 군대와 지방 대학교 올해 졸업생을 포함합니다. 일부 성적이 우수한 비행 후보생은 북경대학, 청와대학, 북경항공항천대학에 추천돼 이중학적 연합 양성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등 9개 부문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5차 대학 졸업생 3가지 지원 1가지 부촉 계획을 시행한다는 통지를 인쇄 발부했습니다. 매년 36,400명의 대학 졸업생을 기층과 서부 지역에 파견해 향촌 전면 진흥과 변강 민족 지역의 발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6일 민정부와 중앙사회사업부는 공동으로 사회조직평가 표창 활동관리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평가 표창에 대한 명단 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며 일반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위법 수금과 상급 지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비순 없이 국가, 글로벌 등의 명의로 시합을 진행하거나 정상회담 포럼 등 행사에서 시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거래량은 5,296만 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7% 증가했습니다. 5년 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무에서 유로 발전해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시장이 됐습니다. 탄소 시장에 편입된 기업의 약 80%가 탄소 배출 강도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유럽 화물열차 서안은 2026년 도합 3,000편 이상 운행돼 지난해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그중 중국 유럽 방향은 2,858편, 중앙아시아 방향은 452편 운행됐으며 운송 화물 총 중량은 375만 3천 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현재 중국 유럽 화물열차 사는 총 18개의 국제 운송 간선 노선을 개통해 유라시아 전역을 기본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 최대의 에틸렌 산업기지인 중국 석유 독산자 석유화학 탈임 120만 톤 에틸렌 녹색 저탄소 시범 공사가 16일 신강에서 완공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사는 전 과정에 걸친 저탄소 기술 폐쇄 순환 체계를 구축해 이산화탄소와 부산물 수소를 모두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매년 10억 킬로와트시의 청정 전력을 소비해 137만 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15일) 미국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당일 이란의 지휘센터, 방공진지, 미사일 및 무인기 시설 등을 목표로 여러 차례 이란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16일 쿠웨이트와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 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란의 현재 목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공격적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한 이란의 ND 미우스크 상공에서 적의 MQ-9 무인기 한 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바브 이란 의장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국가 안보의 기둥이며 이 중요한 항로에서 이란의 기존 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실제 지출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31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맹은 15일 무기 및 장비 생산 협력을 추진할 때 관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양측 협력에는 무인기 생산 확대가 포함되며 늦어도 2028년까지 요격 미사일을 공동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같은 날 올해 연말까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애국자 방공 시스템 요격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자하로바는 15일 분쟁을 종식시키려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매체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은 이날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새 라운드 협상을 마쳤습니다. 양측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첫 회의 두 시범 지역에서 철수하고 레바논 군대가 주둔 및 배치하는 기재 문제에서 진전을 보였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는 여전히 협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스라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라운드 협상에서 이스라엘 측과 레바논 정부가 모두 헤즈볼라 무장 해제에 대해 추가로 확인했으나 헤즈볼라는 이미 여러 차례 무장 해제를 거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15일 독일 총리 메르츠는 올해 여름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재 정부 집권 초기에 나타났던 경제 회복세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독일 경제 전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나다 매체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서북부에는 약 150건의 산불이 발생해 계속 연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나다 국가철도회사의 화물 열차 한편이 최근 이 지역에서 산불에 포위됐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사업 일꾼들은 현재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산불과 연기의 영향으로 카나다 여러 지역의 공기질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연기는 미국 동북부 뉴욕 등지까지 확산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국내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